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중반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상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저희 집에서도 신랑이 예쁘게 보이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제가 몸을 함부로 놀려서 그렇다고 하면서 저를 예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생리 주기가 일정한 편이라 임신을 빨리 발견한 편이었고, 손을 귀하게 생각하는 시댁이라서 결혼은 허락해줬지만 아무래도 제 직장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아닌 사람은 티가 나는 건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돌리러 다닐 때 저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였던 건지 아니면 때가 아니라 아이가 돌아간 건지 갑작스러운 유산에 많이 놀랐고 혼란스러웠어요.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려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순간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너 임신은 정말로 했던 거 맞아? 네, 초음파 사진도 다 보셨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알게 뭐니? 다른 사람 사진일 수도 있고.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었으니 에라 모르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님, 지금 제일 힘든 건 저랑 오빠예요. 나는 손주를 잃었다. 제대로 된 둥지가 아니니 네가 품어주지를 못한 거 아니니. 애기 하나 보고 결혼까지 허락했더니 이거 사기 결혼 아니니? 이미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였고 저희 아이가 아니었어도 결혼을 하려 했었어요. 다만 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뿐이에요. 웃기는 소리 마라. 애가 없었으면 너 같은 며느리 집에 들일 생각도 안 했어. 시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사기 결혼을 했다는 둥,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발악을 했다는 둥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시댁은 그냥 시아버님이 작은 상점 하나를 운영하고 계시고 시어머님은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특별할 것 없는 그 집안에 제가 왜 억지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신랑이 종갓집 종손이었고 나중에 받게 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은 제가 무슨 그 재산을 보고 이 집에는 들어온 사람처럼 저를 못살게 굴었고요. 그러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못 참겠으면 이혼하라는 말이었고 이혼을 하면 위자료로 얼마를 챙겨주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혼자서 장사를 하며 저를 키워내준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욱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울기도 많이 울었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어보기도 했고 신랑과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터득한 방법이 무관심이었는데 얼마 전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신랑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하면서요. 친한 직장 동료나 친구일 것 같지만 걱정이 된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제 엄마 가게 근처 갔었어? 아, 나 어제 장모님 댁에서 밥 먹었어. 안 그래도 여자랑 같이 왔다고 전화 왔더라고. 내 애인이야. 뭐? 내 애인이라고. 나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혼하자 우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애인 선생님이야. 그리고 결혼 생각도 있고. 이제 당신 여자로 느껴지지 않고 엄마랑 싸우는 거 지긋지긋해. 그냥 여기서 끝내. 장모님 가게 간 것도 당신 좀 알아채라고 간 거야. 나 이 여자 만난 지 1년도 넘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혼 안 해주면 장모님한테 갈 거야. 당신 딴 데려가라고. 저는 저희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신랑이 챙겨주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놀란 엄마의 곁에서 일손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위자료랑 퇴직금을 보태서 작은 가게라도 시작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저 밥을 해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엄마는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주말이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몇 년이나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곁에서 일을 돕다 보니 새삼 제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남자가 와서 엄마에게 인사를 했고 그 남자와 살갑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저도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었다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혼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서로 이성적인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알고 보니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였고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사고로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고 금전적으로나 인성적인 부분이 저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결혼 이후로도 도시락 봉사를 꾸준히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주말에도 엄마네 집에 가서 있는 날이 많아지면서 신랑이 혼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컨디션이 괜찮길래 봉사를 나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의 시어머니였거든요.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럼 저를 신랑이 보고서는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컨디션 좀 괜찮아? 초기에는 몸조심 해야 하잖아. 안 나와도 괜찮은데. 잠시 들렀어. 그럼 저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다가오는 시어머니가 느껴졌습니다. 아, 사모님이신가 봐요. 안 그래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마주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임신 초기라서 요즘 봉사를 잘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아, 네. 초기면 조심하셔야죠. 여보, 여기는 거래처 사장님 아내분이신데 얼마 전부터 같이 봉사를 하고 있어. 봉사? 나 몸이 안 좋아져서 먼저 가볼게. 그리고 그날 저녁 신랑과 이야기를 하다가 전 남편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시댁과의 일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터라 신랑은 역시나 크게 놀랐고 저에게 봉사를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전 남편의 시어머님과도 함께 봉사를 하는 일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그 사건을 잊고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봉사가 끝날 때까지 아기와 함께 2층 사무실에서 봉사 천막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신랑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시면 저희도 살 수 없어요. 갑자기가 아니고 분명 6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요. 전처 때문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돌아가세요. 할 말 없습니다. 막말로 제가 이혼까지 했으니 대표님이 지금 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식사를 받으러 온 노숙자들에게 이끌려 전 남편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듣자 하니 원래 신랑 회사의 하청 부품업체 사장이었던 시아버님은 신랑이 주는 거래량을 믿고서 무리하게 확장을 하셨고
크게 사업을 해보려고 시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신랑에게 잘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그날 하필 저와 마주치게 되었고 신랑도 전 남편의 식구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거래를 끊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래처였던 신랑과의 거래가 끊겼으니 아마 회사가 어려워졌을 테고 소식이 안 들리는 걸 보면 분명 말아먹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 대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 집안과의 인연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저의 곁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는 지금의 신랑과 아이가 너무 소중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랑의 그늘 아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